다시 말해서 반페미니즘적 반격은 여성들이 완전한 평등을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커졌을 때 터져나왔다. 안녕하세요, 너룬입니다. 오늘의 책은 수전 팔루디의 백래시입니다. 이 책은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고 신보수주의 물결이 퍼지며 대중문화, 정치, 일터 등의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 역풍에 관한 냉철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수전 팔루디는 이러한 역풍을 페미니즘을 저지하려는 반격인 백래시라고 부릅니다. 백래시란 사회 변화나 정치적 변화로 인해 자신의 중요도, 영향력, 권력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불특정 다수가 강한 정서적 반응과 함께 변화에 반발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사회학 용어입니다. 이 백래시는 성적, 인종적,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기제로 작용합니다. 즉 1970년대 페미니즘 두 번째 물결 이후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려고 하니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매체와 수단을 통해 반발하며 기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반발을 신화, 미디어, 패션, 미용, 정치, 일터 등 13개의 장으로 나눠서 서술합니다. 저자는 남성 풍기 현상, 불임 유행병 등 여성의 해방에 대한 방해 공작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냉철히 분석합니다. 그러면 백래시의 인상 깊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결정이라는 페미니즘 윤리는 자기개발이라는 황금 사과로 변신했다. 이 자기개발은 주로 외모와 자부심, 그리고 젊음을 되찾으려는 헛수고에 바쳐진다. 자신의 본능을 따르라는 페미니즘의 요청이 시장의 부름에 복종하라는 판촉 구호로 진정한 자기결정에 대한 여성들의 요청을 희석하고 비하하는 구호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결국 언론이 반격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즉, 여성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를 지시할 뿐만 아니라 명령을 호통치듯 전달하는 목소리를 그저 자신의 자궁이 하는 말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독립적인 여성 소비자들을 다시 통제하려는 패션 제조업체의 노력은 새로운 여성성을 뽐내는 유행에 민감한 숙녀에 대한 아부와 절제된 경외심 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 1980년대 말 몇 년 동안은 웨이리치 같은 남자들이 신문을 펼쳐들면 마치 자신들의 정서가 주류 문화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시계바늘이 반시계 방향으로 정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말해서 반페미니즘적 반격은 여성들이 완전한 평등을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커졌을 때 터져나왔다. 반격의 1980년대에는 여성의 진보를 좌절시키기 위한 운동이 끈질기고 고통스럽게 부단히 전개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반격이 누라이트의 맹비난을, 레이건 시절의 법적인 퇴보를, 메디슨 가의 신전통 마케팅을 동원해도 여성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도 페미니즘에 관한 반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여성에 대한 반격, 결혼을 하지 않는,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반격 등 다양한 반격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반격을 인지할 수도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백래시는 거의 800쪽에 가까운 책이고 2주를 제외하더라도 700쪽 정도 되는 책입니다. 두껍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반격을 인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백래시가 만연하던 1980년대의 미국이라는 예시를 통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백래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백래시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를 견제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그 시절의 멍청한 의견들과 바보 같은 사고들을 끊임없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그 시절의 말들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존재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의 미국보다 더 은밀한 반격의 메시지가 만연한 대한민국을 살아가며
이를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빅렛이었습니다.